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이제 엄마와의 이제 애착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집안일 하지 말고 아이들이랑 놀아줘야겠다. 애들 딱 와요.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그러면 또 제 할 일 찾아가는 것 같아요. 너네 놀아. 이렇게 하고 제 할 일 찾아가고 애들하고 놀아줘야지 하면서 막상 놀아주려고 하면 어떻게 놀아줘야 될지 모르겠고 좀 일단 힘이 드니까 아유 그냥 설거지나 하자. 밥이나 하자. 밥하고 뭐 빨리나 개자. 애기 아빠는 계속 늦고 그럼 나름 그게 쌓여서 애들한테 계속 폭발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의 연령이 대단히 어린 점을 생각한다면 주변의 환경들이 좀 더 엄마의 육아 스트레스를 좀 줄여주고 좀 훈육이나 이런 부분, 양육을 좀 일관성 있게 해줘야 되는데 엄마 혼자만 그거를 다 하다 보니까 자꾸 힘들어지고 벅차다 느껴지니까 내가 예민해지게 되고 험한 것도 이제 더 힘들고 불편하게 보는 게 돼요. 그래서 엄마가 놀이를 아주 못한다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이렇게 되게 힘들고 지치고 막 살림하고 이러느라고 좀 할 엄두를 못 내는 거, 그게 문제지. 그래요. 같은 엄마다 보니까 아유 얘기 들으면서 다 이해가 되고 다 공감이 되고 그래요, 그럴만해요 라고 무릎을 탁탁 치게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더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선생님이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셨어요. 크게 이제 3가지인데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10번 말할 것을 3번으로 줄여라. 선생님 10번 말해도 안 듣는 거를 3번 얘기해서 되겠습니까, 선생님? 이건 안 될 것 같은데요. 10번 말해야지만 10번 말해야지만 듣게끔 한 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거를 단축시켜줘야 돼요. 지금 태연이 어머님 같은 경우에 네. 지시 방법이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이렇게 10번 말하는 엄마는요, 세지도 못해요. 차라리 세면 애들이 2-3번 만에 말을 들어요. 그렇죠. 약한 거야. 뭐 마음속에는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 나이스하게 대해주면 아이가 공손히 말을 듣겠지라는 각본을 생각을 하시는데 네네.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만만의 손떡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아이에게 어떤 지시를 해야 될 때는 정말 명확히 빨리 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당근과 채찍이라는 보상과 제한이라는 걸 굉장히 활용을 잘 하셔야 되세요. 특히 이렇게 오랫동안 말하게 되는 부작용이 뭐냐면은 처음에는 하지 마라,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이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10번째에는 소리를 지르게 되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엄마가 막 감정적으로 화가 나는 것까지 스스로를 몰고 가지 말아라. 네. 그거는 아이의 책임이 아니야. 제가 말을 안 들어서 나를 화나게 했다가 아니라 그거는 어머님들 스스로 자기 감정을 조절을 못한 거예요. 말씀 들으니까 제가 확 찔렸는데 그럼 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만약 텔레비전을 이제 그만 봐야 돼요. 그럼 자 텔레비전 꺼. 처음엔 좋게 말해요. 네. 그럼 2번째에도 애가 안 들어요. 왜냐면 아직 10번이 안 왔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 안 무섭거든요. 그럼 그럴 때 엄마는 진지하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이제 그만. 너가 지금 안 끄면은 엄마가 가서 끌 거야. 2번째. 그래서 엄마가 그래도 애가 안 하면 엄마가 3번째 가서 텔레비전을 끄시는 거지. 네. 그거를 너 안 끌 거야 해서 10번 말하고 가서 끄지 말라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아이들이 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요, 이렇게 3번으로 줄이잖아요. 2번째에 말 들어요. 첫 번째는 안 들어요. 끝까지. 그러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때 10번까지 가지 않음으로써 엄마 감정은 그렇죠. 확 폭발하지 않는 게 정말 좋은 거고요. 그리고 지시를 할 때 되게 효율적으로 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도 많은 지시를 했을 경우에 어떤 거는 하나도 안 들어와요. 저거는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냥. 근데 어떤 사람이 말했을 때, 이렇게 하면서 빨리 그렇죠. 듣게 돼요. 과연 내가 그러한 힘을 갖추고 아이의 지시를 하느냐. 아이 뒤통수에 대고는 지시하지 마세요. 아이들도 양심이 있어서 내가 분명히 들은 거에 대해서 거절하기는 조금 못해요. 왜냐하면 그건 노골적인 반항이니까 아이들도 그런 관계를 원치는 거죠. 않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주로 이렇게 막 못 들은 척하고 뭘 열심히 하는 척해요. 그럼 엄마는 설거지하면서 하라 그랬지. 안 해. 그럼 엄마가 씩씩거리면서 가면 애는 천진난만 얼굴 이거를 해요. 그럼 엄마는 야단도 못 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확실하게 애가 다른 걸 보고 있으면 이름을 부르 엄마 봐. 그럼 내가 이거 해 이렇게 하면 애들이 안 들어요. 왜? 저 사람 하나도 진지하지 않고. 그렇죠. 무섭지도 않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 할 때는 진지함을 담아서 태연아
지금 텔레비전 꺼, 어서.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애가 네. 저게 뭐지? 긴장을 해요. 그래서 꺼요. 그리고 애는 사실은 여기서 조금 울먹울먹하는 마음이 있어요. 조금 무서우니까. 무서운 거죠. 예. 그럴 때 뭘 하셔야 되냐? 바로 칭찬을 해주시면 돼요. 잘했어. 엄마가 이거를 애를 겁주고 막 쫄게 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진지한지 알게 함이야. 너를 약간은 긴장을 시켜서 내 지시를 따르게 함이야. 내 목적은 성공했고 너는 그 말을 따라줬으니 정말 기특하구나. 그래. 엄마 말 잘 들어줘서 기특해. 이것만 해주게 되면 아이는 긴장했던 것들이 풀어지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네네. 이거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이거 화를 내고 욱하지 마시고 그냥 두세 번째쯤에 그런 건 아니야 라고 또 얘기하실 수 있는 방법. 자, 두 번째는요. 태연이와의 애착을 형성해라.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2년, 2살 될 때까지 어머니가 잘 끼고 키우지 않으셨던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제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사실은 2돌까지가 애착의 거의 초절정이라고 하는 네. 시기고 2돌에서 3돌 사이가 다직인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하지 못했어요. 맨날 이 프로 보면 맨날 애착해요. 그래요. 왜 이렇게 네. 이놈의 애착이 중요한가? 애착의 답이 다 들어있어요. 내 말을 잘 듣게 하고요. 아이가 성격 좋아지게 하려면은 사실은 애착이에요. 애착은 기본적으로 신뢰감이에요.